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2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수원 삼성 수원FC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삼성은 리그 4승 6무 14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 강원을 2대1로 잡아내면서 꼴찌를 향한 단두대 매치에서 일단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위 울산을 잡아낸 기세를 잘 이어갔고 현재 리그 처음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수원삼성입니다. 또한 울산을 잡아내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카즈키가 상당히 공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팀의 전력이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카즈키를 봉쇄하기 위해서 상대가 강한 압박을 걸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되려 파트너로 나오는 고승범이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가능한 상태로 찬스가 발생합니다. 물론 카즈키가 수비적으로 약점은 있는 선수고 고승범도 공격 성향이 강해서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기여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7월 들어서는 수비가 시즌 초반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는 합니다. 수원삼성은 올 시즌 홈에서 1승 3무 8패 11득점 20실점으로 기록은 좋지 못한 성적이지만 가장 최근 홈에서 드디어 첫 승을 챙겼고 이로 인해 더욱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 수원삼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실점률을 자랑하고 있고 매 경기 실점을 기록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점률 관리만 잘 된다면 좋은 기세로 강등권 탈출까지 노려볼 만한 수원삼성입니다. 부상자로는 양영모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코스티, 김경중, 뮬리치가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했고 이번 경기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원FC는 리그 5승 5무 14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FC는 최근 8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매 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 전북, 광주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전력을 다수 상대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0대1로 패한 전북전에서 시즌 50실점을 넘겼는데 말도 안 되는 어마한 실점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수원FC는 3실점 이상 경기가 9경기가 넘는 상황이고 4골 차이로 패배한 경기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이 공격에 치중해 있고 공격진도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공격에 쏟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수비적인 기여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 광주전에서는 선수비 후역습에 다소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택했고 상대의 중거리가 아니었더라면 승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감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광주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와 역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따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유독 수원삼성을 만나면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라스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라스는 올 시즌 리그 공중경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원삼성은 중앙수비의 최대 약점인 공중 장악력을 라스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스의 영향력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2무 8패 10득점 27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물론 기록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원정 4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고 4경기 동안 실점은 무려 1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7승 1무 2패로 수원FC가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도 2대1 승리를 가져간 수원FC입니다. 올 시즌 아직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삼성인데 하지만 최근 리그 흐름으로 봐서는 두 팀이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공중볼 경합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원삼성이 라스와 기면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양팀이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의 경기 속 수원삼성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2경기 대구 울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대구FC는 리그 8승 9무 7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한 대구입니다. 제주를 2대1로 잡아낸 경기를 제외하면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제주전도 89분 터진 극적인 골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3점 획득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선수비 후역습 팀이라고 하지만 득점력이 후반기에 너무 좋지 못합니다. 리그 최근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는 앞서 언급한 제주전이 전부이고 확실히 시즌 초에 비해 무더위 속에 공격력이 확실히 무뎌졌습니다. 그래도 지지 않는 축구를 잘하는 최원권 감독의 성향답게 수비진은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 리그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우는 단 한 경기뿐입니다.
사실 300의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타입의 팀은 아니라 라인을 내리고 역습이 강조되는 팀인데 적어도 수비적인 요소에서는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구에게 6월 유일하게 멀티 실점을 안긴 팀이 울산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대구는 올 시즌 홈에서 4승 5무 2패 15득점 13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홈에서는 6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팀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홈에서만큼은 결코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팀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고재현, 홍철이 모두 결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치명적인 대구FC입니다. 울산은 리그 18승 2무 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면서 다소 기세가 꺾이는가 했지만 까다로운 전력의 제주를 2대1로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경기력이 시즌 전반기만 못한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꼴찌였던 수원 삼성에게 올 시즌 첫 홈 승리를 선사한 것이 바로 울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용우의 부재로 인해서 미드필더 뎁스가 얇아진 것이 아쉬울 듯한 상황이고 전문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 아예 없는 상황인 울산현대입니다. 그래도 이동경이 복귀하자마자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력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올 시즌 원정에서 9승 3패로 무승부가 없고 20득점 12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원정 경기인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을 제외한다면 원정에서 경기력은 결코 나쁘지 않은 울산현대입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6승 2무 2패로 울산이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3골씩 기록하며 전부 승리를 챙겼습니다. 기간을 늘려 최근 6경기를 보더라도 울산이 5승 1무 16득점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보여주는 대구의 공격은 너무 무딘 상황이고 팀의 주축인 고재현과 홍철까지 이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울산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K리그 2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